제목이 좋아요. 여러분들 많이 전달해 주세요. 이 현실성. 오늘의 제목이자 목표이자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부제는 나는 혁명을 꿈꾼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냥 제가 살아온 거를 비춰봤을 때 혁명을 꿈꾸는 것 자체가 나를 존재하게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꽃다운 현도대학교에서. 괜찮아요, 제목? 네. 저는 현도대 팬이에요. 물론 다니는 사람 싫어요. 근데 이제 학교가 좋은데. 하여튼 현도대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뭐 교수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지만 또 이 학교가 주는 또 뭐 희망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잘못되거나 뭐 아니면 비판의 소리도 서슴없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 마우스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기억은 제가 기억 얘기했어요. 15년 전에 이런 기억 얘기를 했고 하나 더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일부러 꺼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죠? 아까도 이제 김세 선생님이 뭐 우리밀 이런 책 읽었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지금 이 삶에서 정전이 됐다 이틀 동안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굉장한 마비가 올걸요. 그렇죠? 정전이 됐다. 이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비현실성의 현실성하고 연결되는데 정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극한으로 갔을 때 평상시에 그냥 스쳐간 소중함을 알게 되죠. 그것 같이 느껴진 게 있었어요. 야, 우리가 정전이 됐을 때 이게 오늘 뭐 나눠야 될 그 얘기에 그래서 정전이를 생각하면서 뭐 아까 박노해 선생님 시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시를 한번 써봤어요. 저는 이제 잘 써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 화면을 보지 마시고. 원래 불을 다 끄려고 그랬어요. 비프로서 다 나가게. 근데 장비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화면 보지 마시고. 정전. 지금 이 시간에도 위장된 자유와 소비를 삼키고 있는 도시의 욕망들. 대량으로 소비되는 에너지와 평온한 일상 속에 숨겨진 거대한 운명의 구조들. KTX의 괴금은 한여름 논이랑을 만지럭거리는 농부의 눈망울을 무시해버리며 개인의 증식과 생존을 위해 이미 정해진 종착역으로 달려만 간다. 깃볼에 속삭이는 바람과 거스르지 않는 파란 하늘의 위대한 존재감을 잃은 지 이미 오래이다. 원래부터 있었던 우리들의 일상의 소중함들은 무심한 당연함으로 보여지고 있다. 가끔씩 거대한 도시의 다리가 붕괴되고 자연의 생명력과 역사를 담은 물길이 해체되어서야 잠시 의심을 품기도 한다. 정전이다. 나의 언어와 소통의 구세주인 아이폰을 충전하지 못한다. 나의 사고와 생존의 생명줄인 랩탑을 충전하지 못한다. 나의 지친 육신을 풀어줄 온수 샤워기가 멈췄고 나의 지친 정신을 풀어줄 TV 드라마가 보이질 않는다. 그제서야 주변을 둘러본다. 그제서야 나의 의식에 눈이 멀어 있음을 확인한다. 그제서야 나의 내면의 자발성들이 응고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정전이다. 다시 소비의 버튼을 누를 것인가? 아니면 잃어버렸던 내 속의 촛불들에게 평화로운 불을 붙여볼 것인가?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이렇게 써버린 거였습니다. 그런 거죠. 이제 불 켜주셔도 돼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기 굉장한 에너지가 있는데 좋은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게 정보화 캠프가 없어지고 선배와 후배들이 이렇게 막 만나서 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다들 바쁘고 뭐 이래서 빡빡이 같은 멋있는 사나이도 이런 데 나타날 기회도 없어지고 그제서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때 좋아했어. 내가 힘들어도 이걸 지켜봤을 걸 하는 생각을 우리는 늘 이렇게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전이 되고 전기 휴지가 완전히 나가야만 뭔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이 얘기를 늘 하고, 저 10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사회는 이럴 수밖에, 지금 사회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은 그나마 훌륭해요. 다른 영역은 더 비참해요. 굉장히 비참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거 같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막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 단어로 우리는 저도 그렇고 저는 처음에서 가요. 아무리 훌륭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전제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어떤 전제들일까? 어떤 전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고 알아내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나이가 60세이시건 23살이건 복지관 8년차 팀장님이건 뭐 교육복지 교육청의 PC건 상관없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미 이렇게 눌러버린 암묵적 전제들, 사회의 전제들, 나의 전제들을 깨우쳐 나가지 않으면 저는 그 자발적 에너지는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봐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삶의 조건, 환경에서 주어지고 던져진 것. 이러한 문화를 자신의 의식과 정서로 내면화하여 당연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암묵적 전제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 사회복지에서 이 암묵적 전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역사가 오래된 학문이나 역사가 오래된 실천일수록 성장도 하지만 거꾸로 이런 저걸 해결해야 돼라고 의식하지 못한 암묵적 존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선배들 아름다운 사람도 있지만 10년, 20년 한 선배들을 딱 봤을 때 숨이 막히고 나의 미래인가? 라고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살아왔던 그 10년, 20년의 시간은 중에 암묵적으로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전제들 속에서 침식당해 간 거예요. 자기도 의식하지 않은 채 후배가 봤을 때 한숨이 나올 수 있는 만큼의 자리에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라도 깨달으면 되는데 이런 전제가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5세건 65세건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그 어떤 시나 그 어떤 학문이나 그 어떤 철학자의 훌륭한 아포리즘이 있어도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 저는 오늘 답이 나왔어요. 우리 빡빡이하고 노래하고 손님들 오시고 앉아있는 곳에서 여기에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만 봐도 저는 오늘 정권희 선생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드러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저분의 일상을 보면 저분 페이스북을 내가 자주 훔쳐보거든요. 일상을 보면 이 사람이 늘 저한테 강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존재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 거 느낀 적 있어요? 친하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있는 존재고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 거 있잖아. 나한테 감동인 거야.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위대한 스승이 없다 그래도. 그분 중에 한 분이 정권 선생인데 다 오셨더라고요. 저분은 또 반갑게 인사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양복에다가. 근데 반가웠을 거야. 그치? 강요하면 안 되지. 저는 그래요.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10대들하고도 자주 공부하는 것 중에 프로파간다예요. 프로파간다가 뭐예요? 적색선전이죠.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야, 태어나기 전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실이 아닌 것과 사실이 다른 것의 선전에 완벽한 노출을 받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태아. 우리 아이가 뱃속에. 혹시 지금 임신하신 선생님 계세요? 선생님 있어요? 네. 제가 너무 과격한 말을 했나요? 죄송해요. 표경 선생님만 자꾸 쳐다보지 않으면 돼요. 표경 선생님 몸을 조금 쉽지 않습니다. 노출돼 있다고요. 우리 막 분유 갖고 장난하는 거 보죠? 세상이. 그죠? 예? 그걸 누가 뭘 어떻게 나쁜 사람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 그런 걸 만들게 하게끔 한 사회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가 내 아이가 해당이 됐다. 그러면 그때 열받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가 쌓아온 역사라든 현장을 돌아보면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다시 고쳐야 될 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김세진 선생님 같이 멋있는 사람의
제안으로서도 가능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의 힘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도서라며요. 네? 도서가 벌써 도서가 아니라 저는 그런 의미예요. 아주 비근한 예로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예지만 이 극단이 우리 현실에 있다는 걸 좀 알아요. 이게 누구예요? 나폴레옹이. 우리가 늘 교과서에서 배운 그림이죠. 이거 완벽한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것에 익숙해야. 나폴레옹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외모로 따지면 우리 빡빡이하고 좀 비슷해요. 짧고 굵고. 근데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했던 행위라는 거죠. 이 사람이 대관식 때 이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전 세계에 자기 위용을. 근데 이 그림 말고 다르게 그린 사람 막, 예? 빡빡이 안 나오네? 원래 나폴레옹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욕심 많고, 제국의 황제였고, 물론 이게 좀 아주 재밌게 편안하게 하려고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돌아봤을 때는 훨씬 더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프레임 이론 아시죠? 프레임 이론. 프레임 알죠? 프레임. 사진 틀 같은 거. 다 여기 프레임이 있어요. 정호영 선생님 프레임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정호영 선생님 프레임은 타원형이야, 이렇게. 약간 그 규정되지 않는 타원형이에요. 효경 선생님은 프레임이 없어. 제가 볼 때. 우수명 선생님도 원에 가까워요. 어떤 사람 프레임이 일자야. 변이 이렇게 좁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프레임은 어때요? 생각해보세요. 원일수록 좋겠죠? 원인데 막혀지지 않는 원일수록 좋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사회복지 현장이나 사회복지계를 통틀어 봤을 때 이 프레임이 자꾸 원으로 가만히 있으면 배운 대로 현장에 나온 배운 대로 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꾸 더 좁혀가는 거야. 아까 김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그랬다며요. 사회복지사 시험에 관계없는 학과목을 이제는 학생들이 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며요. 좋아요. 그렇게. 그럼 그들 말을 들어줍시다. 그렇게 배운 애들이 사회복지를 보고 세상을 보는데 어떤 프레임을 가질까요? 자격증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스스로 모르는 거야. 나는 자격증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나는 차라리 사회복지사 1급을 빨리 따야 성공한다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 암묵적 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런 친구가 복지관에 가고 뭐 어디 갔을 때 5년 후에 뭐가 되겠어요? 후배들이 바라봤을 때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지금 학생에 대한 얘기만 아니고 우리도 반성해야 돼. 김세인 선생님 훌륭하지만 김세인 선생님조차도 다시 말하면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만큼 즐겁게 행복하게 내적 힘으로 내가 계속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느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한다 만다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그래요. 여기서 저는 소개할 때 사회사업가 심하기 절대 안 해요. 사회복지사 심하기 그건 제 스타일이죠. 사회복지사는 이름으로 불리던 사회복지사로 안 불리던 간에 상관없이 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 프레임을 잡고 원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결정론적 카오스라는 게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단어를 많이 아는 줄 아세요? 사회복지가 공부했고 현장에서 사회복지가 바라보는 이론과 바라봤으면 저는 이런 말 못해요. 저는 품 19년 하면서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일단.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는데 내가 사회복지 배운 것만으로 만나요? 아니에요. 물리학도 해야 되고요. 자연과학도 해야 되고 환경도 좀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선앙당을 연구하는 민속학자 주광현 선생님 저 6개월 쫓아다닌 적이 있고 세박사 윤무부 교수 1년 쫓아다닌 적이 있어요. 일단 즐거운 거야. 그래서 윤무부 선생님하고 막 돌아다녔어요. 강릉이고 뭐고. 돌아다녔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그 힘은 엄청나게 클 뿐더러 내가 아이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회복지사가 사람 만나는 거죠. 노인을 만나든 장애우를 만나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할수록 그한테 뭘 줄까를 떠나서 일단 내가 자꾸 즐거운 거. 그러니까 자꾸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자꾸 뭐 다른 거 의심하게 되고. 예? 결정적인 카오스가 뭐냐면 나비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요만한 나의 판단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 카오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쌓아가야 될 곳에 지금 현재 있는 자리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우리 저기 끝에 있는 6명의 그 한 3학년 된다 얘들. 쟤들은 지금 제 말이 이렇게 막 가슴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떠들어 핸드폰 보고. 근데 오늘은 저런 옛날 같으면 제 성질이 좀 그래요. 옛날 같으면 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달겨서 좀 들어줘. 내 나를 위해서가 니들 위해서야. 좀 이렇게 들어줘. 니네 둘은 나가서 실컷 얘기하란 말이야. 오늘은 내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자. 얼굴만. 오케이? 너 아무리 빡빡하게 들린다 너 진짜. 들어줘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 나시게 욕하세요. 뭐 저 여자님이 왔냐고. 대신 나한테 하게 하지 말고 불경웃음 하세요.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는 건데 한 번 더 정리 좀 해봅시다. 우리 정권희 선생이 예전에 단편에다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도 정치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정치 참여가 가능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진보냐 보수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정치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정치에 굴복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사회복지하는 현장에 있는 분이건 10년 된 사람이건 지금 학생이건 간에 저는 사회를 읽어내는 기본적인 것에 눈이 뜨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왜요? 이게 압축적 근대화 비동시성의 동성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럽이 200년간 천천히 해올 일을 한국은 20년도 안 걸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야? 빠른 건 좋았어요. 고속도로 만들고 교육복지 관련자들 많죠. 교육복지 처음에 신익현이라는 사무관이라고 김영삼하고 저하고 셋이서 거의 일주일 호텔을 합숙하면서 꾸었던 그림인데 지금 전혀 그 그림으로 안 갔어요. 교육부 정책을 가면서. 근데 교육복지도 우리 원래는 3년에 한 번씩 천천히 늘려가자 했어요. 학교를. 지역을. 근데 지금 1년 2년 되고 막 200개 들어가고 300개 들어가고 하여튼 우리가 쏟아붓는 것에서는 한국이 최고인 거예요. 사회복지 정책도 마찬가지,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고 딱 봐서 시범 기간 1년에서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200개, 300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빠른 잣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 생략된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복지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좀 넓게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공존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게 너무 빨리 오는 거니까. 응? 그런 생각들 한번 정리해보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 끄집어보는 사진을 보면서 다리가 어떤 이게 굉장히 모던하고 막 현대적으로 과학적으로 보여요? 아니면 좀 옛 것처럼 넉넉하게 보여요? 여기 가보신 분 있어요? 여기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여기 가보신 분 있어요?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요. 그 월차가 안 되잖아. 사회복지사들이 한 달 휴가 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자, 거기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이전까지 제가 다른 데서 이런 얘기 못했어요. 근데 오늘 할 수 있어요. 잘린다고 했죠? 하세요. 갔다 오시라고요. 갔다 오시면 세상 무너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훌륭한 사회복지사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 군만두개 했거든요. 정말 제가 19년 동안 하면서 잘 다니는 직장, 원래 그 사람이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지지해서 그만두게 한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잘 다니는 중고등학교 학생회장을 많이 학교 그만두게 했어요. 진짜예요. 당당해요 저는. 물론 이제 판단 잘못해갖고 내가 좀 힘들어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근데 내가 지금 사회복지 8년 차인데 9년 차인데 이쯤에서 내가 2달간은 세상을 볼 필요도 있겠다 했는데 관장님한테 저 2달간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리포트 쓰고 해봤는데 야 웃기지 마라. 책상 빼겠다. 그러면 책상을 빼라고 가보시라는 거죠. 아까 강동호라고 우리 광주대학교 나온 제 후배가 있어요. 제 제자 후배고 제 얼마 보면 가슴 뛰는데 쟤는 대학교 때 학생 때 품에 내가 저 출근하는데 어떤 애가 아주 무식하게 생겼어요. 시골로 같이 생겨갖고 와갖고 사무실 퍽 들어온 거예요. 가방을 이렇게 들고 왜 만나니까 저 품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안 가겠다는 거야 지가.
우리한테 연락 따는 시간 온 거야. 집사 들고. 그거 도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친구가 없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 전공 대학 해서 기관 다니다가 몇 년 전에 애 둘의 아빠인데 몇 년 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지금 뭐 하냐면 연극치료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해요. 워낙 하고 싶었던 거니까. 근데 아까 저놈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랬어요. 야, 요즘은 청년들이 가슴을 이렇게 벌렁벌렁거리는 게 좀 덜하다 보니까 동호가 보더라고요. 아, 젊었을 때 한번 그렇게 사고를 쳐봐야 40대가 돼도 그 힘으로 그 기억은 가능한데 쳐보라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니까 그 많이 없어졌어요. 저는 20대만 중요하지 않아요. 5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우리 동호 질러야 돼. 제가 필요하다고 질릴 필요가 있어. 나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